당황하신 기력이 뻔하네요.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아니야. 엄마 같이 살면서 이렇게 힘들 거면 각자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내가 진짜 나가서 혼자 살아? 시어머니가 개를 죽였어요. 안녕하세요. 결혼 3년차 29살 주부예요. 어디 하소연할 것도 없고 위로받고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1년 전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 이유가 혼자라 외로움을 타신다네요. 남편이 잠시 우리가 모시고 있자 해서 모시고 살게 되었네요. 저도 처음에 어리고 순수한 마음에 모시고 살자 했긴 했으나 지금은 후회됩니다. 처음엔 시어머니가 불편해도 이해해달라고 늙어서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그러시고 오히려 제가 미안해지실 정도로 잘해주셨는데 지금은 변해도 너무 변했네요.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 본론만 이야기할게요. 결혼 전부터 제가 기르던 강아지가 있습니다. 새하얀 시추였습니다. 어릴 땐 부모님 때문에 기르지 못하다가 혼자 살면서 기르게 된 가족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 결혼을 하게 됐고 신랑도 저희 집 강아지를 참 이뻐라 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이 들어오시고 처음 몇 달간은 아무 말 안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 어머님 모시러 가고 남편하고 시댁에 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래전부터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가족처럼 지내던 강아지라 이해 좀 해주라고. 그랬더니 흔쾌히 자기가 그런 걸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냐며 오히려 외롭지 않고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몇 달 전부터 강아지 때문에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냐며 누구 주던지 갖다 버리라고 하시대요. 어이구 이놈의 털. 아무리 치워도 털이 무한 생성이네. 어이구 이놈의 털. 야 이놈 시끼야. 이리 와. 너 아무데나 털 흘리고 다닐 터? 일로 와 이놈 시끼야. 어디서 엄살이요? 으잉 이놈이 어디 한번 맞아봐요. 엄살 안 피울 터? 어머님 우리 보기 기 잡아서 들면 아프니깐 당연히 울어요. 그리고 회초리는 제가 신문지 얇게 말아놓은 거 쓰셔요. 이 새로 된 옷걸이 쓰지 마시고요. 무예야? 응 그래 말 잘했다. 너 말 나온 김에 이야기 좀 하자. 너만의 지금껏 임신 안 된 거 저 복인지 복원지 아는 저게 때문인 거 아니냐? 으잉 네? 맨날 저 개식기 털 마시고 있는데 아이가 생기고서 이참에 저 개식기 어디 팔아라. 개를 잡을 때 귀를 잡아서 드네요. 개가 깨갱깨갱거리면 엄살 피우지 말라고 또 회초리로 때립니다. 회초리도 제가 신문지로 얇게 말아놓은 거 있었는데 그걸로 때리시지 않고 옷걸이로 때리시더군요. 그 옷걸이 아시죠? 세탁소에서 드라이 맡기면 주는 하얀색 쇠로 된 옷걸이요. 그걸로 정말 살살 맞아도 아픈데 그 작은 몸으로 얼마나 아팠을까. 처음에 저도 어머니 개들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게 혼내셔도 못 알아듣는다고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개가 귀를 잡아당기면 아픈 게 당연한 거라고 때리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처음엔 안 때리는 듯 하다가 더 날이 갈수록 강도가 더욱더 심해지시대요. 그래서 남편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어머님 어떡하면 좋냐고. 저러면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님한테 잘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에 어머님께서 야 내가 걔가 이뻐서 평소에 훈육을 좀 했거늘 넌 그걸 쪼르는 이 남편한테 가서 꼰지르냐? 네? 얼마나 이 시애미를 우습게 알았으면 으이 개시키 좀 때렸다고 남편한테 일러 바쳐? 어머님 보기는 제 동생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꼰지르긴요. 어머님이 심하게 구시니까. 이런 독한 니은을 봤나? 어디 동그랗게 눈을 뜨고 시애미한테 또박또박 말댔구요. 사가지 없는 니은 독한 니은 어디서 못 배운 거 티내려고. 으이구 내 팔자야. 으이구 내 팔자야. 내가 늙어서 빨리 되져야지. 기르는 개만도 못한 대접 받으려고 내가 이러고 있나. 개팔자가 상팔자요. 개팔자가 상팔자요. 이러면서 독한 년, 못된 년, 싸가지 없는 년, 못 배운 년 이러면서 개팔자가 상팔자라니 뭐라 하십니다. 화가 나서 몇 마디 했더니 방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시어머니랑 언성이 높아진 그날 비가 와서 남편이 회사로 우산 좀 갖다 달라고 하길래 오랜만에 둘이서 밥도 먹고 할 겸 근처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집으로 왔는데 매일 나갔다 오면 마중 나오던 개가 없는 겁니다. 여기저기 우리 강아지를 부르고 찾았는데 결국 집엔 없었고 집에 계셔야 할 시어머니도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놀라 어머님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잠시 시댁에 볼 일이 있다고 시댁이라 하더라고요. 어머님 어디세요? 나 잠시 우리 집에 왔다. 네. 갑자기요? 그 먼 곳에요? 그러니까 내가 볼 일이 좀 있어서. 저희 집에 들어오셔서 단 한 번도 가시지 않으시던 집에 가셨다길래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혼자 사시던 집에서 그것도 아픈 분이 무슨 할 일이 있으셨는지 어쨌든 저희 집에 강아지가 안 보인다고 혹시 나가실 때 강아지 어쩌고 나가셨냐고 그랬더니 니 그 강아지 말이냐? 그게 똥 오줌을 아무데나 써서
내가 화장실에 넣어놨다. 걔가 자꾸 여기저기 똥을 싸길래 화장실에 놔뒀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희 집 강아지 배변 훈련 잘 되어 있어요. 저랑 살면서 아기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아무데나 똥이나 오줌을 싼 적이 없는 개예요. 너무 황당했죠.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달려가 화장실 문을 열어보니 애가 눈도 잘 못 뜨고 자꾸 설사를 싸면서 헥헥거리고 있는 겁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놀래서 급한 마음에 동물병원 달려갔는데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였나요? 볼일 보고 들어오니 얘가 상태가 이랬어요. 아침까지는 뛰어다닐 정도로 건강했고 밥도 잘 먹었고 점프도 할 정도로 건강했어요. 혹시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했나요? 아니요. 우리 보기가 겁이 많아서 침대에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도 못해요. 아니라면 혹시 둔기 같은 거로 머리를 가격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보기는 제 가족이라고요.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다뇨.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그럼 엑스레이 한번 찍어봅시다.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얘 언제부터 이랬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아침에 멀쩡했다, 평소랑 같았다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혹시 높은 곳에서 떨어진 적 있냐고 아니면 둔기 같은 거로 머리를 때렸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그런 적 없다고 말씀드리고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머리에 완전 선명하게 금이 갔더군요. 입원시켜서 치료하면 나을까 싶어 30만 원을 주고 일주일 동안 입원시키고 집에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안 계시고 혹시나 해서 시어머니가 쓰던 방부터 거실 등 찬찬히 둘러보고 있었는데 남편 공구통에 있어야 할 망치가 시어머니 침실 베개 밑에 숨겨져 있대요. 아니겠지 하고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들춰본 건데 망치가 신랑에게 말했더니 망치 꺼낸 적도 없고 망치가 시어머니 베개 밑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결국 시어머니가 강아지 머리를 때린 것 같다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렸어요. 망치로 그 작은 아이 머리를 얼마나 세게 때렸길래. 결국 그날 새벽에 전화가 오더군요. 강아지가 죽었다고. 자다 깨서 그런지 아니면 안 믿겨서 혹은 실감이 안 나서 그런지 눈물이 안 나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세수를 하고 나오면서 화장실 옆에 있는 밥그릇을 보고 엄청 울었습니다. 신랑이 나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죽일 놈이라고 안아주면서 토닥거려 주는데 괜히 시어머님 아들인 신랑이 밉더군요. 그래서 엄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말 할 말 못할 말 다 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사람이냐고 저게 진짜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다음날에 진정이 좀 됐는지 동물병원에서 데려다 친정주택마당에 잘 묻어줬네요. 친정엄마가 무슨 일 있냐고 애가 왜 이렇게 됐냐고 물으시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걱정 말하고 집으로 오니까 시어머니가 있길래 따졌어요. 걔 죽였냐고요. 그땐 정말 이성이 없어서 따지듯이 물어봤네요. 어머니,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 우리 보기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죠? 우리 보기 지금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 개새끼?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냐? 어머니가 우리 보기 때리신 거 아니에요? 뭐야? 내가 왜 그놈을 때리냐? 그러게 그놈 개새끼가 안 보이긴 하네. 어머님 우리 보기 지금 묻어주고 왔어요. 죽어서 하늘나라로 떠났다고요. 뭐야? 걔가 갑자기 죽긴 왜 죽냐? 근데 너 시애미를 걔나 죽이는 사람 취급하냐? 이제 인연이 이 시애미를 살견자 취급을 안 해. 어이구 내 팔자야. 그럼 어머님 베개 밑에 왜 이 망치가 있죠? 보기 엑스레이 사진에도 선명한 망치 자국이 있는데 이건 뭐라 설명할 거예요? 그건 어떻게 네가? 왜 이 망치를 보시니까 심장이 떨리고 그날의 기억이 나나 보죠? 당황하신 기력이 뻔하네요. 아니야. 난 아니라고. 난 아니야. 그럼 지금 같이 이 망치 들고 병원 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맞춰보자고요. 지금 가요 병원. 뭐야? 그래. 내가 한 대 쳤다. 왜? 그가 개새끼 한 마리 되진 게 뭐가 그리 큰일이라고 이래? 어찌 그 작은 아이 머리를 이 흉기로 내리칠 수가 있죠? 생명이 그리도 가벼워 보이나요? 지금 무슨 짓을 하신 줄 아세요? 어머님이 지금 내 가족 하나를 죽였다고요. 내 아이를. 언제부터 개엑스키가 사람 취급받았냐? 그가 걔가 이 시애미한테 큰 소리 칠 만큼 귀중한 거면 내일 당장 내가 이 집을 나가마. 네, 제발 나가세요. 어머님처럼 생명을 경시하는 사람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요. 제발 나가주세요. 뭐라고? 진짜 나보고 나가라고? 이런 쌍니은이, 이런 죽일 니은이. 처음엔 자기가 왜 개를 죽였냐면서 이제 인연이 시어머니를 개 죽이는 사람 취급한다며 화를 내더니 제가 동물병원 가서 확인하러 가요 어머니 이러니까 결국엔 혼낸다고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쳤다며. 그깟 개 한 마리 죽은 게 뭐 대수냐고. 그깟 개 아닙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길러서 거의 8년을 함께 했고요. 정말 친구 아니 가족처럼 지내던 개인데 힘들 때 위로가 됐던 건 남편이 아니라 개일 만큼 소중했어요. 8년이면 거의 내 새끼하고 다름없는데 한순간에 죽어버렸네요. 너무 흥분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따졌어요.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어머님이 지금 내 가족을 죽였다고. 내 아이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고. 그랬더니 언제부터 개가 사람이 됐냐고. 그깟 개가 시어머니한테 소리 지를 만큼 귀중한 거며 내일 당장 집 나가마 이러시길래 네 나가세요. 제발 나가주세요.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어요. 이러니까 쌍녀 죽일녀
이러면서 친정 이야기까지 다 하시네요. 자기는 뭐 대단한 집안이라고 친정까지 까는지 참. 신랑이 오니까 늙은 게 죄라면서 지금껏 있었던 일들을 모두 자기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제 마음 누구보다 잘 아니까 어머님 보고 그러더군요. 엄마 제발 그만이요.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볼 면목이 없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좋아서 엄마 모시는 줄 알아. 뭐라고? 엄마가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내 옷도 내 컴퓨터도 집 좁다며 다 버렸잖아요. 내가 정들여 키운 고양이도 털 빠진다고 학교 다녀오니 어디 팔았는지 없앴잖아요. 엄마 제발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마. 내가 진짜 나가서 혼자 살아? 엄마 같이 살면서 이렇게 힘들 거면 각자 따로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신랑과 시어머니가 말다툼을 하는데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듯 하더라고요. 신랑과 의논 없이 신랑 아끼는 물건을 버리거나 어머님 독단적으로 가전제품 등을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집을 나가셔서 다시 혼자 사시던 시댁으로 갔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신랑이 혹시 제 편 안 들어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정말 너무 유한이 돼서 그 자리에서 저도 모르게 꺼이 울어버렸네요. 그렇게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얼씬도 못하게 되었답니다. 적어도 제 마음이 나아질 때까지 말이죠. 이 글을 쓴 이유는 배설심리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제가 뭐라고 쓴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쓰니까 좀 후련하네요. 땡땡아, 언니가 못 지켜줘서 너무 미안하고 다음 생에 내 동생으로 태어나길 바랄게. 네, 반려견의 머리를 망치로 쎄려버린 잔인한 시어머니에 대한 시원한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